우리 확통 수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 숙제였던 부분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중복조합부터 한번 차근차근 질문 그냥 같이 갈게요. 20쪽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21쪽 없고요. 22쪽 없어요. 23쪽 없어요. 24쪽 143번이요. 자, 143번은 이거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다들 좀 써놓으세요. 이거 서술형으로 되게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자, 뭘 물어보냐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는 이제 계산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걸 물어봐요. x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nc0의 제곱 더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nc2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거든요. 자, 얘를요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먼저 각각의 제곱을 다 두 개씩 쪼갤 거예요. nc0 곱하기 nc0 더하기 nc1 곱하기 nc1 더하기 nc2 곱하기 nc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ncn 곱하기 ncn으로 끝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요 뒤에 것만 바꿔줄 거예요. nc0과 같은 값은 누가 있죠? ncn. nc1과 같은 것도 누가 있죠? ncn-1. 여기도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씩만 바꿔서 보는 거야. 그렇게 받아보면 마지막에 ncn은 nc0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nc0 곱하기 ncn 더하기 nc1 곱하기 ncn-1 더하기 nc2 곱하기 ncn-2 해서 마지막에 ncn 곱하기 nc0까지를 뭘로 볼 거냐면 이제부터 얘를 이항계수로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자, 앞에 것들은요 nc0, nc1, nc2 해서 ncn은 얘네들은 x 플러스 1의 n제곱의 계수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x 플러스 1의 n제곱 전개하면은 ncn의 x의 n제곱, ncn-1의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계수들만 꺼내놨다고 생각을 할 거야. 같은 방식으로 뒤에 우리가 바꿔놨던 애들도 사실상 얘네도 뭐냐면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의 계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요 이 계수랑 이 계수를 곱한 건데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계수끼리 곱했다는 건 사실 여기 뒤에 거는요 x 플러스 1의 n제곱 중에서도 nc 어떤 r번째 계수를 구한 거거든요. ncr의 x의 r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뒤에 거는요 ncs의 x의 s제곱에 어떤 항의 계수를 하나 곱한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r과 s끼리 계속 더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r이랑 이 s의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를 이뤄? 0n, 1n-1, 2n- 이런 식으로 가면 더하면 다 n으로 나와요. 즉 우리는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계수 ncr과 ncs의 계수를 곱한 건데 그냥 곱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상 이 계산은 결국에 이거예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이랑
또 x 플러스 1의 n제곱을 곱했을 때 x n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었던 거야. 왜냐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봐. 여기에 어떤 항이랑 여기에 어떤 항을 계속 곱해서 다 x n제곱이 되는 애들만 찾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이해가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n제곱의 x n제곱의 개수인데 x 플러스 1의 n제곱은 사실상 x 플러스 1의 2n제곱이죠. 우리 x 플러스 1의 2n제곱의 x n제곱의 개수 어떻게 써요? 2n c n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즉 nc 0의 제곱부터 nc n의 제곱의 합은 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2ncn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야. 물론 외워버리면 편해요. 하지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걸 너네가 이렇게 써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해서 x 1 플러스 x 20제곱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와 같은 게 바로 20c 10 찾으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지금. 그럼 20c 10을 찾을 건데 먼저 1번 10c 0부터 10c 10까지의 합 어떻게 나와요? 2의 10제곱. 2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의 11제곱. 그죠? 3번은 2의 21제곱.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럼 5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20c 0의 제곱부터 20c 20의 제곱까지 합은 40c 20. 그래서 선생님 저를 n으로 표현한 거야. 일반화 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5번의 답은 40c 20을 나타내는 값인 거야 지금. 알겠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24쪽은 더 이상 없어요? 25쪽 154번 154번 볼게요. 세 정수 A, B, C에 대하여 지금 절대값이 1 이상 (5)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뭐냐면 일단 정수는 고르면 돼. 1부터 5까지 중복 허락해서 3개 골라. 근데 그 안에서는 풀마가 있는 거예요. A 하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B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C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일단 중복 허락해서 5개 중에 3개 골라요. 5 H 3 거기에 풀마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의 세제곱 곱해준다 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럼 25쪽에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넘어갈게요. 26쪽 질문 157번이요. 자, 157번 볼게요. 20c 0 더하기 3 곱하기 20c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0c 2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3의 20제곱 20c 21이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었냐? 개수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건 거기에 숫자가 대입된 상황이라는 거겠죠. 우리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1의 20제곱의 전개식 해보면 20c 20에 x 20제곱 더하기 20c 19 x 19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20c 1 x 더하기 20c 0 이렇게 끝나잖아.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원래는 여기는 20c 19에 x 19제곱 1에 1제곱 있었는데 1은 어차피 곱하나마나 의미가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자리가 지금 다 3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4의 20제곱이다 라고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죠. NC0부터 NCN까지 합은 2의 n제곱이다. 달달달 외우는 거 의미 없다고. 그거는 이제 4등급 이하는 다 풀어. 그렇게만 외우면. 다만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자꾸 식을 붙이고 숫자가 막 더 곱해지고 이러면 이제 그 모양이 바뀌는 게 뭔 소린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식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질문 160번이요. 자, 160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래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2의 A제곱 곱하기 4의 B제곱은 8의 배수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2의 A 플러스 2B제곱이죠. 얘가 8의 배수가 되려면 바로 이 지수만 3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얘만 3 이상이면 알아서 8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요? 즉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A 플러스 2B는 3 이상으로 나오는 애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전체에서 뺄 거예요. A 플러스 2B가 3 미만으로 되는 걸. 사실 그게 몇 개 없거든. 자, 먼저 전체 몇 개 나와요? A, B, C 합해서 7 나오는 경우니까 의미 아니니까 그냥 0 포함해야 되죠? 3H 7이라고 구하죠. 거기서 뺄 거야. 뭘 빼냐? 바로 A 플러스 2B가 3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3 미만이 된다는 건 둘 다 A, B가 0, 0이 되거나 아니면 0, 1이 되거나 아니면 1, 0이 되는 거.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2형도 있죠. 그러면 그쵸? 이렇게 4개. 이 4가지 순서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는 A, B의 값을 이미 정했으니까 자동으로 A, B가 둘 다 0, 0이면 C는 그냥 7인 경우가 하나 있겠죠. 0, 1이면 C가 6인 경우 하나 있을 거고요. 1, 0이니까 C가 6인 경우, 2, 0이니까 C가 5인 경우. 그냥 이거 4개만 여기 값에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죠. 항상 부등호 표시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내가 이쪽으로 구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반대의 상황을 구하는 게 더 빠른지. 무조건 이상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한글로 맨날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럼 다 누구나 풀어. 어떻게? 전체에서 아닌 경우 뺀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가 부등호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2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내가 이쪽 상황,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구하는 게 더 빠를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를지.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질문 162번이요. 자, 162번 볼게요. 21의 1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나머지 정리 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자, 우리는 x를 20으로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식을 바꿨으면 이거죠.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먼저 전개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얘는 전개해보면 11c 0 더하기 11c 1의 x 더하기 11c 2의 x제곱 더하기 11c 3의 x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텐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x제곱으로 나눴대요. x제곱으로 나눴으면 x제곱이 인수로 들어있으면 거기서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이미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여기 애들은 다 나눠 떨어질 거니까. 이해가? 왜? x제곱으로 묶이잖아. 일단 공통인수로 x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생기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야. 이것만 나눠보면 되는 거겠죠, x제곱으로.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숫자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x의 20 대입하니까 220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221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건데, 어차피 숫자가 작으니까 얘 값 자체가 나머지로 나온다는 거겠지. 해서 답이 221이다 라고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막 한 1221 막 이렇게 나왔어. 값이 오히려 400보다 커. 그러면 그때는 그걸 400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나요? 나머지 정리, 우리 수상에서 했던 그 성질 응용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머지가 생기고 어디서부터는 몫으로 들어갈지. 근데 우리 알잖아.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응용한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인수가 들어있는지를, 인수를 찾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페이지 더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확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개념 설명은 했어요. 이제 뭐 그냥 용어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구해봤던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구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서 구하는 거. 근데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로 보기도 한다고 했죠. 통계적 확률은 같은 실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나타난 횟수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 횟수가 n의 값이 늘어나면서, 즉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몇에 가까워지는지 극한값을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에 이제 도형과 관련된 거, 뭐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 구하는 연습 그냥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대표 유형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해서 우리 오늘은 확률 구하는 거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90번, 192번 여기는 했었죠? 용어적인 거 설명한 건 했었잖아. 그죠? 해서 숙제 좀 해오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혹시 31쪽에 질문 있나요? 없죠? 여기는 뭐 그냥 집합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32쪽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닌가? 선생님이 32쪽에 숙제 했었나? 203번까지 숙제였죠, 우리? 아닌가요? 맞아요? 했어? 다 됐어? 오답 질문 있어? 없어요? 예림이는? 없어요? 혹시 아직 덜 된 사람들은 나중에 해오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4번 A, B, C, D, E의 5명의 학생을 원탁에 둘러 앉을 때래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원탁에 앉는 방법 5분의 5팩 원순열 하면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얼 분의, 그 중에서 A와 B가 특정적으로 이웃하게 앉아야 한대요.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놓고 우리는 4사람을 먼저 원탁에 앉혀. 그러니까 3팩토리얼 해놓고 대신에 2사람이 자리를 바꿀 수는 있어요. 곱하기 2 해서 답은 2분의 1. 다음 207번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이래요. 일단 전체 경우부터 구해야겠죠. 3자리 먼저 그냥 만들어. 그러니까 각 칸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중복 허락해서 했기 때문에 다 5개씩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따라서 5의 세제곱개인데 그 중에서 나는 짝수만 만들어야 한대요. 짝수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맨 마지막 자리 1의 자리만 2 또는 4만 오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개고 앞에는 여전히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겠죠? 해서 얘는 50개. 따라서 125분의 50 하니까 답은 5분의 2다 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210번 볼게요. 6개의 문자 TOMA, TO를 일렬로 나열할 때래요. 일단은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안에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T가 2개, O가 2개. 그럼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해야겠죠. 먼저 총 6개를 나열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선 2개씩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준 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그것 분의 5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한대요. 그러면은 이 5는 그냥 하나로 묶어 놓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몇 개를 나열해야 돼? 5개를 나열하는 거야. 5개를 나열을 할 건데 그럼 이 안에서는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게 TT만 바뀌겠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는 곱하기 2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5가 자리를 바꾸는 거 내가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잖아. 의미가 없잖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지? 360분의 120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213번.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래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몇 개 중에 꺼내는 거예요?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흰 공끼리는 어차피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조합으로 풀어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란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 그러니까 얘가 전체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흰 공 3개가 그냥 색은 같아도 크기가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흰 공이 몇 번 나왔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 서로 다른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7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방법 3C1 곱하기 4C2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35분의 3, 6, 18 이렇게. 알겠죠? 빈도수를 체크하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같은 공이어도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만 같은 거지 뭔가 하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소를. 알겠죠? 217번. 자, 다음 표는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200번 쏘아 7점 이상을 맞힌 횟수래요. 화살을 한 번 쐈을 때 9점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전체 200번 중에 몇 번 9점 이상을 쏘냐?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72번 정도를 쏘겠네요. 따라서 얘는 뭐 36%다 혹은 100분의 36, 50분의 뭐 18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219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인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총을 쏠 때 총알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 먼저 전체 면적은 몇이라고 나와요? 반지름이 몇이었어? 3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우리는 9파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여기만 생각을 할 거야. 이거는 두 번째 원에서 가장 작은 원 빼면 되잖아. 두 번째 원 넓이 4파이에서 가장 작은 원 파이 빼니까 얘는 3파이 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21번. 자, 그러면은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할 때 이미의 두 사건 A, B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어떤 하나의 확률 값은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으면 그 확률은 0인 거야. 혹은 반대로 그냥 모두 다 일어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커봐야 최대치가 1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확률 값은 0 이상 1 이하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전체의 확률이 그래서 바로 몇이다? 1이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몇이다? 0. 해에서 니은도 맞죠, 그러면. 디귿. 교집합의 확률은 그럼 0 이상 1 이하이다. 맞아, 아니야? 맞겠죠? 뭐야, 아예 안 겹치면 교집합의 확률이 0일 것이고 다 겹쳐버렸어.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1일 것이고. 이해가나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계산하는 방법은요, 얘들아, 우리 집합했던 거랑 똑같아요. 합집합의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하고 교집합 확률 한번 빼주는 거. 우리 수하에서 집합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선생님한테서 수하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되게 많이 강조했어. 집합, 명제, 이거 나중에 내년에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또 나올 거라고. 잘 배워놔야 한다고. 나 분명 얘기했었어요.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22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의 A의 여집합이 0.1에. 그러면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는 게 0.2겠죠? 그럼 반대로 일어나는 건 몇이겠어? 그렇지, 전체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1에서 0.2 뺀 거겠죠? 그 다음에 P,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5래요.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은 역시나 0.5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P, A 합집합 B가 0.9라고 나왔다는 건 이거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한 번씩 더해주고 거기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한 번 빼준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몇? 0.4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A, B가 서로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한다는 것, 교집합이 어떻다? 없다. 공집합이다. 해서 그때는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은 0이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229번 볼게요.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가 있다. 두 도형을 동시에 던질 때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8 이상이거나 아니면 A, B 곱이 4, 8, 12, 1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각각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먼저 8 이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부터 다 구해보자. 어떻게 나와요? 최소 얘가 몇부터 나올 수 있어? 1부터 4까지 나올 수 있는데 반대편은 최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는 나와야겠죠. 2, 6이거나 아니면은 3, 5, 3, 6이거나 아니면 4, 4, 4, 5, 4, 6이거나 해서 먼저 8 이상이라고 나올 확률을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4개겠죠. 1부터 4까지 하나, 1부터 6까지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24개 중에 몇 개 생겼다고? 6개 생겼다고. 그 다음에 곱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서 4 나오는 건 1, 4거나 2, 2거나 4, 1이거나 곱해서 8 나오는 경우 2, 4거나 4, 2거나 곱해서 12 나오는 경우 2, 6, 3, 4, 4, 3 곱해서 16 나오는 경우 4, 4 곱해서 20 나오는 경우 4, 5 곱해서 24 나오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있겠네요. 최대치 다 찍었잖아. 그죠? 그래서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4분의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근데 여기에는 겹치는 게 있죠. 지금 누가 겹쳐? 2, 6이 겹쳐요. 또 3, 6은 없고 4, 4가 겹쳐요. 그리고 4, 5, 4, 6까지 이렇게 4개는 겹쳐요. 그 말은 교집합의 확률은 24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또는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합사건의 확률은 24분의 1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어쨌든 그냥 다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 겹치는 게 뭐 있는지도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233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우쿨렐레 동아리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 있다. 이 동아리 회원 중 축제에서 공연할 2명을 임으로 뽑을 때 뽑힌 2명의 성별이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총 몇 명이에요? 9명 중에 2명 고를 건데 남자만 2명 고르던지 또는 여자만 2명 고르던지 해서 5C2 플러스 4C2 하니까 답은 36분의 16 즉 9분의 4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뒤에 확률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실상 앞에 경우의 수만 되면은 크게 문제 없다고. 이제 236번 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으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래요. 그 말은 뭐는 아니야 한다는 거야? 부정을 생각해보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5의 배수인 걸 다 빼라는 거겠죠. 명제, 부정. 3의 배수이고 5,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야?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잖아요. 그럼 그 부정은 다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걸 뺄 거야. 먼저 3의 배수는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그러면은 3의 배수일 확률은 20분의 6. 5의 배수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따라서 20분의 4.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겹치는 게 하나가 있죠. 몇의 배수? 그렇죠. 2개의 공배수. 15의 배수. 근데 15의 배수는 어차피 1부터 20까지라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9인데 우리는 얘가 아니야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분의 1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다시 명제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합 명제 다시 하는 거예요. 거의. 238번 볼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으로 대표 3명을 뽑을 때
대표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일 확률. 그 말은 뭐는 아니야 한다는 소리야. 남자만 셋은 다 뽑으면 안 된다 소리겠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체 1에서 남자만 셋 다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전체 몇 명이었죠? 7명 중에 3명 고르는 것 중에 5씨 3을 빼라. 그 말은 1 마이너스 35분의 10이니까 7분의 5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241번. 어떤 학생이 5x로 답하는 5개의 문제 임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푼 게 아니라 찍었대. 그냥 2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래요. 2문제를 맞았거나 3문제를 맞았거나 4문제를 맞았거나 5문제 다 맞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만 맞았거나 다 틀린 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와요? 그냥 임으로 1번부터 5번까지 5x 중에 찍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2개야. 그 중에서 맞는 문제가 0개인 경우 몇 개? 1개. 맞은 문제가 1개인 경우 5개 나오겠죠. 5개 중에 어떤 문제 한 문제 맞출지 골라야 되잖아. 5씨 1. 그래서 이거 2개를 빼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2문제 이상 맞췄을 확률은 32분의 6을 1에서 빼니까 26. 따라서 16분의 1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확률 연습을 한 거예요.